자, 이것이 윈도우 서버다 16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16장에서는 그룹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룹 정책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액티브 디렉토리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상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용자도 많은데 어떤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일일이 사용할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지정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죠.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일이. 그래서 그룹 정책이라는 걸 설정해서요. 이 그룹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용할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그룹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에 있는 컴퓨터 또는 사용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이 그룹 정책입니다. 그룹 정책의 기본 개념과 GPO에 대해서 69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695페이지랑 696페이지 정도를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룹 정책을 했으니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예를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컴퓨터나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제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로그온 시 보이는 바탕화면 있죠.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시작 메뉴에서 사용되는 옵션이나 또는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USB를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CD, DVD도 사용 못하게 이걸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건 다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룹 정책 개체가 있는데요. GPO라고 약자로 앞으로 부를 겁니다. 그룹 정책을 생성한 후에 그 그룹 정책을 묶은 개체, 그러니까 그룹 정책이 묶인 묶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GPO는 도메인 단위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한빛닷컴 도메인 또는 세컨드 한빛닷컴 도메인 있죠? 그 도메인 단위에 GPO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카탈로그에 GPO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카탈로그, 그러니까 도메인 단위의 GC에 GC가 뭐죠? 글로벌 카탈로그 기억나시죠?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이죠. 거기에 저장이 돼요. 종류로는 로컬 GPO, 사이트 GPO, 도메인 GPO, OU GPO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O 적용되는 순서가 이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제일 마지막에 이거니까요. 사실은 OU GPO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적용이 됐다가 얘가 적용을 풀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를. 그러면은 얘가 가장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OU GPO나 뭐 로컬 GPO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도메인이나 사이트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죠. 자, 696페이지 보시면요. 그룹 정책의 상속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룹 정책은 상속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상속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빛닷컴 도메인 안에 기술부 OU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한빛닷컴에 만약에 그룹 정책이 있으면 기술부 OU에 상속이 되고 또 이 아래 기술팀이 있으면 기술팀에 상속이 되고 이렇게 상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 상속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나 상속 안 할래. 이것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상속을 차단시키는 걸 못하게, 그러니까 반대 강제 상속되게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예를 들면 한빛닷컴 도메인에서 적용된 그룹을 기술팀 5위에는 여기는 이제 적용이 안 되게끔 차단을 할 수 있고요. 또는 회사 도메인의 정책, 이 정책을 강제로 모든 부서에 되게 강제로 상속되게, 그러니까 거부 못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정책으로 696페이지 보시면 가능한 작업이 나오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보안 설정 같은 거 가능해요. 그리고 스크립트 지정이에요. 그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스크립트 있죠? 이런 설정도 되고 폴더 리디렉션도 돼요. 폴더 리디렉션은 도메인 내에 얻은 컴퓨터에 로그인해도 자기의 문서가 보이는 그 방식이 폴더 리디렉션이에요. 그러니까 도메인 안에서 어떤 컴퓨터에 접속해도 자기 폴더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정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설치, 삭제, 업데이트에 대해서 제어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룹 정책에서 가능한 거고, 이러한 그룹 정책이 윈도우 서버에서는 수천 개가 넘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윈도우즈에서 제공되는 걸 여러분이 잘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죠. 697페이지 보시면요. 실습 1번인데 기본적인 그룹 정책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퍼스트 있죠. 퍼스트 먼저 부팅하고 그 다음에 세컨 윈 클라이언트 이 차례대로 좀 부팅을 해놓으세요. 자, 퍼스트의 관리자로 접속을 할게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골뱅이 한빛닷컴 p 골뱅이 sw0rd 1이죠.
자, 일단 사용자 암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교재는 697페이지 실습 1번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암호는 어떻게 하죠? 서버 관리자 실행해야죠. 서버 관리자에서 도구의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빛.com 여기죠. 여기서 사용자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해서 간단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사용자. 그래서 박지성이라는 사용자 만들게요. 박지성. 그리고 JS 팍이라고 할까요? JS 팍. 됐죠? 다음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아주 간단한 패스워드라고 할게요. 그냥 패스워드로 영문으로. 자, PASSWORD PASSWORD 하고 이제 다음 누르면요. 마침 어떻게 나오죠? 암호를 설정할 수가 없죠. 암호 정책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암호는 최소 6자 이상의 숫자와 기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 정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정책을 한번 확인하고 변경을 해볼게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자, 취소 일단 누르고요. 자, 도구에 보면요. 아까 서버 관리자 있죠. 여기 내려놓고 도구에 그룹 정책 관리가 있죠. 도구에 그룹 정책 관리 실행하세요. 자, 확장하고요. 자, 포리스트 보시면 포리스트 확장하고 보면 도메인 있죠. 도메인 확장하고 한빛.com 확장하면 디폴트 도메인 폴리시 있죠. 그룹 정책이죠. 도메인 기본 도메인 정책. 예, 클릭하고 확인한 다음에 설정 보세요. 설정. 자, 그리고 보안 설정 여기 가셔서 계정 정책, 암호 정책이 있죠. 얘를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암호는 복잡성 사용 조건을 만족해야 함. 현재 사용으로 되고 뭐 24개 암호 기억되고 40일이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면 암호의 최소 길이가 6자 아니라 7자네요. 최소 7자 이상으로 돼야 되고 암호가 복잡해야 되는 거는 숫자와 기호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요, 다시. 자, 디폴트 도메인 폴리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 있죠. 편집을 선택하세요. 자, 편집할 수 있는 거 왼쪽에 보면 이제 컴퓨터 구성의 정책 있죠. 정책 확장하고 윈도우 설정 확장하세요. 그리고 보안 설정 있거든요. 보안 설정 확장하고 계정 정책 확장하세요. 계정 정책 확장하고 암호 정책 있죠. 얘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오른쪽에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사용돼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나 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암호 복잡한 걸 사용을 안 하게 설정을 했어요. 닫을게요. 닫고 얘도 닫아보죠. 자, 닫고 다시 우리 아까 사용자 및 컴퓨터 있죠.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에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사용자 박지성이었나요? 아까 박지성 JS 팍으로 하고 다음 PASSWORD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냥 뭐 다음 마침 잘 만들어지죠 이제. 그죠? 그래서 전체 그룹 정책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 그룹 정책이죠. 디폴트 그룹 폴리시에서 저희가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교재 700페이지 이제 스텝 3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 회계부 오유 있죠. 이 여기 회계부 오유에 수속된 사용자는 제어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룹 정책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적용시켜 볼게요. 이미 아시겠죠? 회계부의 사용자들은 제어판을 쓸 수 없게끔 그렇게 그룹 정책을 하겠습니다. 자, 서버 관리 다시 도구에서요. 서버 관리자에서 도구
그룹 정책 관리 실행할까요? 자, 도메인에 한빛닷컴에 그룹 정책 개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룹 정책 개체가 현재 기본값만 있지 실제 우리가 만든 건 없죠.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하고 제목은 이제 맘대로 해도 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있죠. 우리 제어판 제한 정책이랄까요? 제어판을 못 쓰게 하는 제한 정책이다. 확인 누르면 일단 제어판 제한 정책 이름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제어판 제한 정책으로 이름이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편집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 그럼 또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먼저 왼쪽에서 사용자 구성에서요. 정책 걱정하고 관리 템플릿 삭제할게요. 그리고 제어판 있죠. 이제 제어판 하고 오른쪽 보면은 Prohibit Access to Control Panel to PC Setting 여기 써있죠. 한글로도 제어판 및 PC 설정에 대한 액세스가 금지되는 거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구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 그러면 액세스 금지하는 걸 사용하겠다. 액세스를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닫을까요? 자, 그러면 얘한테는 뭐죠? 아까 제어판을 사용 못하게끔 막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누구한테 적용시키냐 이거죠. 적용시킬 부분 뭐 전체 도면 할 거냐, 일부 사용자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계획상 뭐였죠? 지금 회계부 오유에 하기로 했죠. 약간 회계부 오유. 회계부 오유 지금 이거 만들어서 이게 GPO예요. GPO 하나 만들어 놨고 회계부 오유한테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회계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존 GPO 연결. 우리 아까 GPO 만들었죠. 그룹 폴리시 오브젝트잖아요. 그걸 만들었으니까 선택해서 어디냐 한빛닷컴 밑에 여기 있네요. 제어판 제어정책 보이네요. 우리가 만든 거 선택하고 확인. 하면 이제 회계부 오유한테 제어판 제어정책 아까 만든 제한정책이죠.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닫을까요? 저장할 건 없고요. 닫고 얘는 그냥 둘게요. 하고 이제 누구죠? 이제 김장훈이나 서태지 이 친구가 일단 로그인을 시켜야겠죠. 우리 당연히 다른 컴퓨터 해야겠죠. 윈클라이언트에서 할게요. 윈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하죠. 로그인 윈클라이언트에서 자 어더 유저 다른 사용자에서 장훈 킴 골뱅이 한빛닷컴 p 골뱅이 SSW 되죠. 하고 로그인 할게요. 그래서 김장훈이 로그인 됐죠. 자, 그리고 제어판 한번 얘가 열어볼게요. 자, 로그인 되고 나면 자, 여기 좀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됐네요. 자, 시작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어판 열볼까요? 컨트롤 패널이 제어판이죠. 컨트롤 패널 열면 이제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정책이 지금 김장훈 사용자한테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왜? 회계부 오유잖아요. 회계부에서 속된 사람이라서 제어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도메인 계정이잖아요. 그런데 로컬 사용자 계정도 적용되나 볼까요? 그러면은 로컬 사용자 계정이 우리 누구죠? 윈클라이언트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죠? 걔로 로그인 할까요? 일단은 사인 아웃 하고요. 이제 윈클라이언트죠? 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p 골뱅이 w 이제 이 사람을 들어와서 이 사람도 제어판이 안 되나 볼까요? 제어판 잘 되죠. 그래서 지금 그룹 정책은요 누구한테만 되는 거냐면 도메인 사용자한테만 한테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죠 도메인 사용자 지금 김정훈이나 서태지 이 친구들한테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로컬 사용자는 적용이 안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로그아웃 하고요. 김정훈으로 다시 로그인 할게요. 로그아웃. 다시 로그인 할까요?
자, 김장훈 어디 유지하세요? 장훈 킴이죠. 골뱅이 한빛닷컴 b골뱅이 w0r로 다시 로그인해 놓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적용했던 그룹 정책 있죠? 해제해 줄게요. 자, 다시 가서 여기 가볼까요? 여기서 회계부 그룹 정책 관리 해야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정책 관리 닫았네요. 다시 열죠. 도구에 그룹 정책 관리 여기서 회계부죠. 회계부에서 여기 있죠. 회계부가 적용된 게 지표가 이거죠. 그럼 얘를 지금 안 쓸 거니까 이제 삭제 하면 이제 제어판 회계부도 제어판을 못 쓰는 정책이 없어졌으니까 제어판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김장훈으로 로그인했죠. 아까 윙클라이언트 가서 다시 제어판 실행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어판. 그래도 안 되죠. 안 된 이유가요. 이 정책이 아직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이 전달하는 시점이에요.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재부팅할 때, 그리고 강제로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습중이니까요. 강제로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면 정책 주기적인 시간이 됐을 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대로 강제로 한번 해볼게요. 정책을 강제로 자, 명령 프롬프트 해서요. gp 업데이트 슬래시 false로 하면 돼요. 그러면 강제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정책이. 잠깐 기다려보죠. 됐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됐죠?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패널 하면 잘 열리겠죠? 예, 정책이 이제 다시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게 적용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그룹 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요. 지금 그룹 정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디폴트 그룹 정책과 아니면 제가 그룹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제 그룹 정책을 적용시키는 그 방법까지, 그리고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까지 했으니까요.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